오늘도 초스피드 스터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개발 분양권, 어떤 물건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어, 3분씩 또는 5분씩 짧게 끊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좀 내용을 좀 진도를 좀 빠르게 나가더라도 깊이를 갖자고요. 우선 어떠한 물건을 재개발 지역에 가지고 있어야 아파트를 주느냐면, 첫 번째 주택, 두 번째 면적 이상, 세 번째 건립가액 이상, 이걸 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 중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아파트를 줄 수 있느냐, 엔드 조건이냐, 아니면 이 중에서 하나만 만족하면 아파트를 주고 요것만 만족하면 아파트를 주고 이렇게 주는 거냐를 봤을 때 각각의 우화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화 조건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중에 한 가지만 만족하면 아파트 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이면 아파트를 줘요. 그런데 이걸 섞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통 분할 제한 최소 면적이면, 오늘은 주택 부분 할 거지만 뭐 90제곱미터라든가 아니면 뭐 20제곱미터, 20제곱미터 한 6평 정도. 그래서 뭐 이 대지권이 안 되면은 아파트를 안 준다든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두 개 섞지 마시고요. 이 주택이면 아파트 받는 거예요, 그냥요. 그리고 분할 제한 최소 면적, 뭐 90제곱미터가 됐던 30제곱미터가 됐던 2제곱미터가 됐던 지역별 조례가 다르겠지만, 그거는요 위에 주택이 아니거나 주택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조건들이 각각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주택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주택이면 아파트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몇 평 받을 수 있느냐는 거는 별도 챕터로 갈게요. 우선 아파트 받을 수 있다는 거를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이런 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권리생성의 인정. 물건이 등기부등본도 있고 다 존재를 해요. 물리적으로도 보이고요. 등기상, 대장상으로도 보여요. 이게 그걸 인정하냐 말 거냐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긴 시간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주택이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인 권리산정을 먼저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보든 뭘 보든 간에 주택이다. 그럼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권리가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권리가 인정되는 게 첫 번째다. 신축 물건도 마찬가지죠. 신축 물건은 등기 다 나와요. 건축물 대장도 나오고요. 하지만 아파트 못 받는 건 못 받는 거예요. 권리가 인정이 안 되면, 권리 산정에서 제외가 되면. 우선 첫 번째로 권리 산정에서 인정이 돼야 된다. 권리 산정에 대한 개념과 뭐 이런 것들은 앞에 시간에 배웠죠. 두 번째, 권리에서 인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인정된 물건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건데, 이때 첫 번째 조건으로 주택이어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은 어떤 면적 이상이어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경우가 아니고 그 중에 한 가지만 만족하면 된다. 그래서 주택이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택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나 또 봐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재개발 지역에 가보시면 주택도 있고요, 상가도 있고요, 오피스텔도 있고요, 근생도 있고요, 공장도 있고요, 심지어는 농막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건물들이 건축물 대장이 완성이 돼서 건축물 대장상에 주택이다, 상가다, 오피스텔이다라고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를 이제 유허가라고 부르죠. 허가를 받지 않아서 명시가 안 돼 있는 물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무허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그 해당 건물의 대장상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표현되어 있는 게 없다면 그런 무허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또 무허가도 또 둘로 나눠져요. 신발생 무허가와 이제 일반 무허가를 이제 기존 무허가라고 부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또 별도 챕터를 또 할게요. 그 어찌됐건 간에 유허가라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주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이면은 우선 아파트 배정 자격이 되고요. 상가는 배정 자격이 안 돼요. 근데 상가는 배정 자격이 안 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있었죠. 토지 면적이라든가 권리가액이 높다든가. 거기에 만족하면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상가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어요. 근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요건 약간 좀 논쟁이 있어가지고 이걸 또 주택으로 변경해서 썼느냐 말았느냐를 좀 따져야 되는데, 그건 또 다시 또 진도를 나가면서 갈게요. 오피스텔은 원래 오피스와 텔,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능하겠죠. 공장이나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거라고 안 되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등기를 받지 못해서 무허가인 경우가 있는데, 이 무허가인 경우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오늘 머릿속에 담으셔야 될 게, 대부분 재개발의 전국 시도에서는 주택이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주택이 아닌 경우는 예외적으로 또 따로 생각을 해야 된다. 주택이다 아니다는 뭐를 봐야 되냐면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는 무허가인 경우도 신발생 무허가만 아니면 인정되는 무허가면 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해나갈 테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 오늘 머릿속에 둘 거는 주택이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데 재개발해서요. 그런데 주택이라는 게 명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권리가 인정이 돼야 된다. 네. 내일도 또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